오늘은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급등주를 놓치거나 매수했는데 물리거나 또는 사자마자 폭락하더라도 스트레스를 그렇게 많이 받진 않습니다. 이건 내 실력이 부족한 것이니 어쩔 수 없는 영역이라 인정하고 수수료값 낸다 생각하고 손절하면 끝인데, 알면서도 능력과 상관없이 욕심 때문에 당하는 상황은 스트레스를 견디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박 수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줄 때 먹지 못하고 가끔씩 되도 않는 욕심을 부리다가 전부 빼앗겨 버렸을 때, 그때는 두통이 올 정도의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오늘 그 주인공이 대명에너지란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하필이면 최악의 캔들이 나와버렸습니다. 18%까지 올랐던 게 보합까지 내려갈 만큼 지독하게 내려가는데, 꼭 사지 않는 것은 깔끔한 양봉이 나오고, 꼭 내가 사서 계속 보유한다 싶으면 이런 식의 음봉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요즘에 20% 전후로 해먹고 도망가는 종목들이 정말 많아서 확률적으로만 보더라도 줄 때 무조건 먹는 게 맞았는데, 괜히 예외적인 상황을 기대하다가 그 예외적인 상황이 되려면 거래대금이 미친 듯이 받쳐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괜히 버티다가 1,000만 원까지 플러스가 찍혔던 게 마이너스까지 내려와서 힘든 하루였습니다. 지금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오늘은 완전히 다 포기했습니다. 추가적인 내동매매를 하지 않았지만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깎일 거면 시원하게 마이너스 20%까지 깎여봐라, 다 날려가봐라 생각하고 완전히 다 놓아버리며 멘탈이 나갔습니다. 컴퓨터 열기 때문인지 방 온도가 오늘 33도가 넘어서 에어컨도 최대한 늦게 6월 넘어서 틀려고 했는데 스트레스를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생각하고 에어컨도 오늘 올해 처음 가동을 시켰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제 신나게 내리다가 또 신나게 올리고 있는데 금융투자의 수급이 다시 꼬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뭐 확률적으로만 보더라도 얘들이 들어올 땐 당연히 오르고 또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주가가 좀 심각하게 빠질 때가 많았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렇게 무식하게 들어왔으면 다시 나가야 된다는 것. 다시 나갔을 때 또 충격이 있어서 지수가 저점과 가까워진다면, 또는 최근에 이 몸통들의 저점인 2600 정도를 다시 깨는 상황이 나온다면 추가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꼬인 상태에서 뭐 지금 당장 지수가 며칠 오른다 하더라도 이때까지 누적이 된 하락 추세에는 큰 영향은 없기에 지금 무너진 투자 심리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필요할 것입니다. 시간은 오래 걸릴 것이기에 더 이상의 하루 상승 하락에 대한 지수 분석은 의미가 없을 것 같으며, 완전히 좋아질 때까지는 무리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자, 오늘 저는 대명에너지란 종목에서 시간을 하루 종일 보냈는데, 뭐 다른 종목들은 매매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뭐 종목을 찾기도, 새롭게 떠오르는 종목을 찾기도 어렵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다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어디 한번 못 먹어도 버텨보자, 죽어보자라 생각했는데 진짜로 죽어버렸습니다. 몸통이 어느 정도 살아 있어야 더 버틸지 결정을 할 텐데, 이건 뭐 다 먹고 생선뼈만 남았다 보니까 참 그 뒤에 대응이 어려워졌습니다. 운이 좋아서 최근에 가온칩스처럼 하루 만에 이렇게 생선뼈 캔들이 나오고 급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오직 운에만 기대해야 되는 상황까지 끌고 와 버렸기 때문에 참 어려워졌습니다. 주식으로 망하는 심리가 어떤 것인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락의 적정선을 넘으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망해버려라, 차라리 20% 30% 폭락하거나 그냥 끝장나 버려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상황이 들 만큼 적정선을 넘어가니까 멘탈 관리가 참 어렵습니다. 이래서 제가 1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무조건 단타와 줄 때 먹는 것만 했나 봅니다.
오늘 대명 에너지를 초반에 매수해야겠다 생각이 든 것은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2%나 하락해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 증시의 지금 공포가 너무 심한 상태여서 그런지 시간의 거래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도 오늘 마이너스는커녕 1.6%에서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증시발로 치더라도 마이너스 2%에서 마감한 게 플러스 1.6%에서 시작하려면 단순 지수발로는 미국 증시가 한 3, 4% 이상 올라도 이런 개별 종목에서 힘들 수가 있는데 오늘 시초가 자체가 힌트가 있었습니다. 가끔씩 떨어지다가 시초가가 심상치 않은 종목들, 특히나 최근에 시세가 나오고 고점과 거리가 가까운 종목들이 시초가가 심상치 않을 때는 그날 급등이 나오는 상황이 많은데 딱 그 상황이 생각이 나서 바로 접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을 뚫어서 상한가에 마감한다 하더라도 전혀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기에 그 전에 상한가를 쉽게 갔듯이 이번에도 상한가를 쉽게 가겠지, 또는 뭐 고점 근처에서 좀 시간을 보내다가 몇 번씩 못 버티는 것을 보고서 결정을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점 근처까지 가다가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 당장 힘든 것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거나 길어도 일주일 이내에 시간이 상처를 회복해 줄 것입니다. 상처가 회복되는 동안 추가로 무리한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하며 다음엔 무조건 줄 때 먹는다. 50%, 100% 나중에 올라가는 결과가 나와도 나는 10%만 확실하게 먹고 도망간다. 다음에도 이런 욕심을 부리면 사람이 아니다라 다짐하며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을 보면 어딜 가더라도 JP모간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무조건 단타이기 때문에 뒷일을 생각해 본다면 JP모간이 떡하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을 쉽게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매매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지만 요즘에 매매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도 별 재미도 없고 그냥 적게 빼먹으면서 이 JP모간 때문에 위축이 되어서 그런지 JP모간이 제 매매에 영향을 미친 게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매매하는 원칙에 너무 많이 겹쳐 있는 게 많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사실상 거래대금이 붙는다 하더라도 얘들이 관여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조차 없기 때문에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무시하려고 해도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젯밤에 말씀드린 영상처럼 시간의 거래에서 아무 공시나 호재 없이 갑자기 올랐다.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외국인이 조작을 해서 다음날 띄우고 팔겠다라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률적으로도 거의 70% 이상이 맞아 떨어지는 높은 확률이기 때문에 JP모간이 갑자기 대량 매수가 들어온 상태에서 시간의 거래 아무 이유 없이 올려버린다. 그러면 얘들이 시간의 거래 조작했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제 그렇게 시간의 거래에서 거래대금까지 붙으면서 올랐던 노터스도 6%짜리가 9%까지 올랐다가 마이너스 5%까지 갔습니다. 지금 대충 보더라도 장중에 11만 주인가 이렇게 팔아먹고서 도망갔습니다. 고점에 다 도망갔다가 이제 또 단타 칠만한 자리가 나오니까 저점부터 11만 주까지 팔았던 걸 현재 마이너스 2만 주까지 다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최근에 태웅 로직스처럼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태웅 로직스도 중간중간에 매도가 나왔다가 다시 매수로 돌아서 가지고 마감한 날이 많습니다. 이 날들도 순매도로 빠졌다가 마지막까지 순매수로 돌아서 가지고 결국에 쌓인 다음에 고점 띄워 가지고 오늘 다 팔아먹고 있는데, 그동안 80만 주 넘게 쌓였다면 한 방에 60만 주가 나갔습니다. 고점 띄워놓고. 얘들이 무조건 수익을 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간의 거래를 이용하거나 뭐 특별한 이벤트를 이용해서 최대한 띄워놓고 도망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띄울 만한 건수가 있다면 일단은 단타 쳤던 거 다시 저가에서 쓸어 담으면서
언젠가 이런 식으로 띄어질 날을 기다리면서 순매수를 유지하는 경우가 태용 로지스처럼 요즘에 가끔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터스도 좀 좋게 생각을 해본다면 신주 배정일이 6월 2일입니다. 근데 6월 1일 날 휴장이니까 5월 30일 다음 주 월요일 시간의 거래까지 들고 있어야 다음 날인 31일에 팔토막이 나서 권리락이 발생하는데, 어쩌면 지금 남은 3일 동안 계속 사들였다가 태용 로직스 같은 그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태용 로직스는 반토막인데도 장중에 24%까지 올랐는데, 이 노터스는 8분의 1 토막이기 때문에 아마 31일 화요일에 상한가에서 마감할 확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8분의 1 토막은 저도 처음이라 그 뒤에 일까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11만 주 그대로 도망가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도 또 뛰어볼 만한 상황이 나올 것 같아서, 뭐 또는 권리락 들어가기 전에 30일 월요일에 뭐 장중에 잠깐 띄울 수 있거나 아니면 시간의 거래 올릴 것인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다시 순매수가 들어오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렇게 치더라도 결국에는 단기 투자 물량이 아니라 먹고 도망가는 물량이라는 것,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그동안 제가 어떻게 수익을 쌓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된 하루였던 것 같은데, 1%, 2% 티끌 모아 태산과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다시 좋은 기회를 기다리도록 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